러시듀얼 페스티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 옆에는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와 관련된 제품들과 또 굿즈들을 이렇게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짱구 관련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짱구 굿즈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 부스도 나름 재밌게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제 저는 11시 반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12시 반쯤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내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안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러시듀얼을 이런 이벤트에 대한 여기 안내판과 함께 작게 전시장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는 이제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는 OCG 관련 제품들을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고, 옆에는 러시듀얼과 관련된 제품들과 이렇게 유희왕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기기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는 231번으로 꽤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또 옆에 전시장에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희왕 관련 카드들과 또 최근에 발매한 스트럭처나 부스터백이 들어있고, 또 최근에 나온 카드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푸른날 백룡 피규어와 함께 듀얼 디스크, 그리고 최근에 어떤 레어도 높은 카드들의 OCG 카드들이 전시되어 있고, 밑에는 러시듀얼 매트와 함께 이제 최근에 나온 러시듀얼의 레어도 높은 카드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드림입니다. 저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이렇게 러시듀얼 페스티벌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사실은 재미있었죠. 네, 재미는 있었는데 확실히 좀 대원이 너무 이런 이벤트를 잘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좀 후기를 남기자면 재미는 있었어요. 확실히 러시듀얼이란 게 확실히 속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11시에 출발해서 1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소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을 몰리고 줄 서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게 진행하느라고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시 반에 도착해서 등록을 했는데도 231번대로 대기번호가 됐었고요. 무엇보다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진행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30명씩 끊어서 갔는데, 좀 더 넓은 공간을 빌려서 넓은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다면 차라리 50명대까지 이제 그 인원수를 좀 들여가지고 했으면 빨리빨리 됐을 텐데, 아무래도 좀 미숙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그런 이벤트였으면 모르겠는데, 대원 미디어가 20년 동안 이런 이벤트를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던 건 아니고 여러 번 했을 텐데, 특히 재작년도 19년도 때도 이벤트가 엄청 망했다고 들었는데, 거의 그때 못지않은 정도로 이게 계속 인심이 좀 안 좋았었고요. 특히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안내를 잘못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3시에 이제 다시 등록을 하는 건데 4시로 잘못 알려줘서 사람들이 4시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록 못해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민심이 좀 안 좋아졌고, 이게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얼마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었어야 됐어요. 이게 먼저 와서 앞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거의 카톤 단위로 엄청 이게 구매를 해버리니까 재고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6시는 아니고 5시쯤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5시쯤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서 7개 팩이 이제 배틀덱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로민과 육아편은 품절이 됐었고요. 러시듀얼 관련된 제품들은 다 품절이 됐습니다. 그 배틀덱 외에는요. 특히 약동의 이터널 라이브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그거를 카톤 안에로 사람들이 쓰고 가서 재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는 룰렛을 사람들이 엄청 하다 보니까 거의 후반때는 다 팩만 나왔고, 매트나 이런 담요라든가 그런 제품들은 이제 많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이게 사재기를 해서 이게 사가지고 이렇게 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후반때는 진짜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배틀덱만 러시듀얼 제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OC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들이 있었는데 그 박스가 너무 안 팔려서 가격도 이렇게 막 깎아내고 막 그래서 좀 이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또 특히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12시 반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제 킹성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킹성님이 1시쯤에 도착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 말고는 계속 5시까지 기다리느냐 엄청 힘들었습니다. 특히 거기는 또 막 다른 부스들도 막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쪽에 앉아서 저희는 이제 듀얼도 했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듀얼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그러면서 엄청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기다리느냐고 진짜 사람들이 정말 다들 이게 기분 나빠하고 있고 막 진짜로 엄청 완전히 민심이 날아가는 순환이 많았었고 그래도 일단은 재미는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도 일단은 딱 5만원어치만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5만원을 구매해야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사실 또 일본에서는 이걸 또 그냥 배포해줬는데 이거 룰렛을 돌려야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5만원어치는 러시절 제품으로 다 구매했는데요. 특히 또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이거 이벤트 카드 미션 카드 스탬프 찍는 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서 제품 구매하기, 그 다음에 SNS에 인증샷 올리기, 사진 찍기, 그 다음에 퀴즈 맞히기, 그 다음에 듀얼 하기 재밌었어요. 특히 듀얼은 이제 사실은 제가 후반 때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이게 듀얼 할 사람이 없었는지 그냥 찍어준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고수분이라고 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랑도 듀얼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왕 온 김에 듀얼을 한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랑 고수분 한 분과 듀얼을 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스트럭처 제품을 들고 가서 이제 루크 스트럭처를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제 킹성님이랑 같이 듀얼도 하고 러쉬 듀얼도 한번 체험해보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좀 더 안 좋았었던 거는 사실은 저는 이런 이벤트에 처음 가보는 거라서 참 재밌었긴 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인원수라든가 좀 그런 게 문제였고 진행을 미숙하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특히 또 앞에 간 사람들은 카톤 단위로 이게 막 한 뭉텅이로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막 재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재고들을 다시 이제 넣고 또 하느라고 특히 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러시듀얼 제품이 배틀덱밖에 안 남았었고 그 와중에서도 7개의 제품 중에서 2개는 품절이 돼서 나머지 5개만 남았다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원이 아직도 진행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제 DC라든가 또 인터넷 게시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진짜 카톤 단위로 돈을 쓰셔가지고 막 이게 서비스로 받은 팩들이랑 그런 제품들을 인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거는 자유입니다. 솔직히 상대 원하는 만큼 산다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장사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와중에 막 3시 4시쯤 됐을 때 이게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막 매트를 막 4만원에 팩을 하나에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대원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하게 좀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이제 기다리고 막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사실 또 코로나라서 이게 뭔가 할 게 없었는데 오랜만에 또 밖에 나가서 이런 이벤트도 하고 원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 구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물론 이제 5시간 이상을 거의 6시간 정도를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드시긴 했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건 샀는지만 보여드리고 이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리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팝콘 디스퀘어에서 이제 샀기 때문에 이렇게 봉투에도 담아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거기 가면 이제 서비스로 나눠주는 게 처음에 입장할 때 팩 하나,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을 해놓으면 팩을 2개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탬프를 통해서 스탬프를 찍으면 이제 3개 찍었을 때 데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팩 이게 다 찍으면 이제 팩 하나 정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이제 룰렛건을 돌렸습니다. 전화기에서 룰렛건 나왔을 때 서비스 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에서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셨고요. 그래서 데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유가께 나왔고, 여기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유가가 쓰는 이제 맥시멈 몬스터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 데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비스 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는 어드밴스 이벤트 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로 받는 이벤트 팩과 러시즈 초절 진화 팩,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크로니클 2021 버전의 팩을 이렇게 총 6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우선은 5만원을 맞춰왔기 때문에 스트럭처를 이게 하나에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총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우선은 아쉽게도 제가 그래도 유가 것도 사보고 싶었고, 또 로민이라든가 그 친구들 것도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품절돼서 아쉬웠었고, 카부토 거는 제가 딱히 관심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고, 일러스트도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라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크 거 하나, 자, 유크 거를 하나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네일 거를 이렇게 총 3개. 보통 덱을 짜려면 이게 3개가 있어야 된다고, 3개는 있어야 맥시멈 파츠랑 이렇게 다 있는다 해가지고 3개를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아사나 거를 이렇게 3개 정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로아 거를 이렇게 3개, 총 9개, 총 10개의 배틀덱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거는 한쪽에다 이렇게 좀 치워놓고요. 자, 우선은 서비스 팩을 받아본 이거 팩들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팩에서는 이제 욕마의 항아리, 블레미션 걸, 그 다음에 에이스 브레이커 이렇게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10개의 목록 중에서 하나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팩이라는데, 우선은 이 카드부터, 이 팩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두 장인데 하나, 둘, 셋. 머시너즈 최선선이랑 무사시니 아마테라스가 나왔네요. 제가 아는 정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가끔 쓰는 카드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효과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자, 이벤트 팩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쿠아샷 치료의 신 다이안캣. 다이안캣은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또 춘장 덕후님의 심볼 같은 카드죠. 네, 나왔고요. 자, 화기의 유리, 그 다음에 바퀴볼. 바퀴볼은 또 유명한 곤충종 몬스터죠. 자, 그 다음에 이 팩 같은 경우에서는 3개가 나왔네요. 최강전기 에이스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블레이미네이션 걸, 욕마의 항아리, 이렇게 레전드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욕마의 항아리 좋습니다. 블랙미션 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달라졌어요. 이 카드는 이제 서로의 묘지에 블랙미네이션의 수만큼 곱하기 500에 올리는데, 이게 지속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전드 카드인 블랙미네이션 하나밖에 넣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력이 500 올리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격력은 최소 5000, 2500, 그 다음에 상대가 블랙미네이션 쓸 때 3000까지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욕마의 항아리는 이제 OCG에선 금지지만 여기서는 러시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욕마의 항아리가 나왔고요. 최강전기 에이스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팩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폐의 몬스터 2장을 묘지로 보내고 상대 피드의 몬스터를 고르고 파괴합니다. 즉 대상 지정이 아니라 선택해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름 강력하고, 또 기계덱은 이제 턴킬을 내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거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전에 깠죠. 이제 깠었는데 드웰 체어 스케일, 조합전사 스파이더롤, 다크니스 리체어, 조인트 체어, 그 다음에 엔젤 처치.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 크로니클 밴드.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넣은 카드들을 이제 실제 OCG 한 건데, 여기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스타브 베너미 드래곤인데, 제가 쓰는 이제 아모르 파지 덱에서는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한번 까보면 이건 이렇게 찔기네요.
크리베, 이게 크리보 시리즈 카드죠. 크리베, 젤, 캐터펄트, 인형의 집, 링 그리보, 그 다음에 사이퍼 바이프레이. 이거는 이제 사이퍼 덱에서 썼던 카드인데 저 한번 사이퍼는 딱히 관심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크리베가 나왔는데, 이 크리베 카드 같은 경우에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자신 필드에 크리보 몬스터를 대상으로 공격력을 1500까지 올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공격력까지 크리보를 공격력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필드 이 카드와 자신의 크리베, 크리밥, 크리보의 효과를 릴리스하는 걸로 크리바비로는 이제 크리밴디트를 소환합니다. 크리밴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페이지에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걸로 계속 5장을 보고 그 중에서 마법이나 함정 한 장을 고르고 나머지는 다 묘지로 보내는 카드인데, 이게 크리보 원작 카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러쉬 듀얼 페스티벌에 갔었던 후기와 함께 구매했던 카드 그리고 그 서비스로 받은 팩들을 이제 까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 카드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速攻魔法超融合